오늘 11시 20분에 예. 정무위 의원들, 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이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국민권익위에서 예. 김건희 명품백 수수한 거에 대해서 종결 처리해버렸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종결 처리. 그러니까 원래는 체장, 원래 예. 30일인데 원래 체장 늘려도 90일 안에는 종결 처리해야 되는데 네. 116일 만에 시간 끌다가 뭐 총선 때 다 지나가고 다 끌다가 결국은 이제 해외 순방길 나선 날 순풍을 달아준 거죠. 종결 처리. 그렇네. 하필이면 예. 어제 그러니까요. 해외 순방 떠나는 날. 예. 그걸 또 정리를 해줬다. 공교롭게도 날짜가 딱 맞네요. 그러니까 공교로운 게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뭐 국민권익위원장이 검사 출신 저기 윤석열 대통령 친구 임명할 때부터 뭐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하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도 그 부위원장도 마찬가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종결 처리한 내용을 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네. 라는 거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 관련성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수수한 거를 인지했는지 네. 그 인지했으면은 그 권익위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추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아니 이게 국민권익위가 반부패를 잡으라고 만든 그런 기관 아닙니까? 네. 그럼 본연의 그 존재 이유를 완전히 본인들이 부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뭐 전 국민이 봤잖아요. 명품백 그 받는 그 영상을. 봤죠. 그러면은 적어도 그 이제 막 법기술적인 논리만 갖고 따진다고 하면 좀 전에 그 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그 주장을 100번 양보해 갖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국민권익위의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그 명품백을 수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또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행정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무위에서 이거를 국민권익위 직무유기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직무유기에 관련된 고발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네.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그 관련된 기자회견 하신다는 건데 네네. 이 사안을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건 배우자니까 배우자 뭐 이거는 문제 없을 수 있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그러면 공직자들 배우자 시켜가지고 배우자 통해서 다 받으면 예. 다 관계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배우자를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특히 이제 그 인지한 그러니까 공직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네. 그걸 파헤치고 따져봐야 되는데 권익위가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면죄부 주듯이 배우자는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법에 봤을 때 종결 처리. 네.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대통령은 다 조사하고 따져봤느냐. 언제 인지했고 또 신고 의무가 있는데 뭐 작성된 서류가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우리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하나도 검토가 되거나 따져보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어디인지도 모르잖아요. 뭐 조사를 안 했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이원석 총장도 네. 조석기 뭐 성역이 없다 뭐 막 하면서 저 법리와 증거에 따라 뭐 수사하겠다면서 소환할 듯한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막 언론에다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것도 보면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이거 청탁금지법에만 해당될 것이 아니라 알선수재에도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최재형 목사가 뭐 카톡으로 본인은 또 뭐 자기는 뭘 청탁한 거 없다라는 식으로 또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던데 네. 분명한 거는 뭘 부탁하는 게 카톡으로 그렇게 서로 주고받은 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네. 그 명품백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뭔가 알선하고 수수했다는 알선 수재라든지 또는 제3자 뇌물 이런 것들도 그 적용 가능하다. 이 법리를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최순실 게이트 있을 때 네.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말 세필 받았잖아요. 예. 그거 처벌할 때 어떤 논리를 폈습니까? 경제 공동체로 폈잖아요. 최순실과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최순실 공무원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적격성이 인정된다라고 처벌 받았잖아요. 근데 이 건은 부부잖아요, 부부. 부부죠. 예,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부부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 논리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예. 그야말로 부부는 공동체 아닙니까? 네. 누가 봐도 공동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축소해서 아니면은 너무 이제 봐주기식으로 권익위가 종결 처리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 그러니까 정무위 산하가 권익위잖아요. 그렇죠. 아, 정무위도 중요하네요 지금. 그 정무위도 상임위원장을 아마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산자위, 정무위 이거 좀 가지고 와서 액트지오 이 문제, 영일만 석유 문제, 그다음에 이 권익위 문제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 따져봐야 되는데 아유 일할 게 많습니다. 상임위원장 다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민주당이? 국민의힘 하게 달린 것 같아요. 국민의힘 예.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마냥 기다릴 수는 또 없는 거죠. 그렇죠. 일을 해야 되니까 예.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이 알고 싶은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이 또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 그 이번에 총선의 민심은 효능감 있는 국회 만들라는 거니까 네. 놀지 말라, 일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놀지 일하라는 말라. 거지 상임위원장 배분을 뭐 이렇게 관행대로 해라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대신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렇게 그 물론 여당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만 그 상임위 체제를 빨리 가동해가지고 네. 정말 그 효능감 있는 성과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는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권익위의 이 결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는 제재 규정이 없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종결했다. 이렇게만 밝혀놔가지고 이게 너무 간단하게 밝혀놓고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무위에서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죠. 불러서 권익위 불러가지고 이게 뭐냐?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종결했다. 어떻게 논의했고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됐고 어떤 의견이 나왔고 어떻게 된 건지 이걸 전후 사정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과거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그 방송장을 해서 방송계 인사들에 대해서 또는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또는 우리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 방지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재단을 했습니까? 권익위에서 그거 관련된 형평성도 따져봐야죠. 예. 그렇네요. 예. 전현희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떠오르는데요. 오늘 정무 네. 기자회견하는데 꼭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권익위원장? 꼭 같이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전현희 의원이. 그렇죠. 이 감사원에서 정말 탈탈 털지 않습니까? 탈탈 털어가지고. 그 페이스북에다가 예. 바로 글 올리셨더라고요. 전현희 위원장의 분노, 전현희 의원의 분노. 저희가 국회 현장, 그러니까 기자회견 현장도 저희가 함께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적한 현안 또 그리고 의혹 이걸 뒤로하고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출장을 떠났습니다. 해외 순방 갔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비행기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셨을 것 같은데 국민들은 정말 많이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뭐 갤럽 조사로 21%까지 떨어지고 10%대로 폭락할 것 때문에 영일만 가스전 그거 대통령이 발표했다. 근데 오히려 더 대통령을 국민들이 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역효과 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고 네. 거기다 보니까 이제 막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하고 대북 확성기 재개하고 그래서 갑자기 또 북풍 쪽으로 또 이렇게 국지전 발생하고 이런 거 아니냐. 천공이 내년 가을에 통일된다고 예언했다며. 그런 또 기시간까지 막 연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잖아요. 뭐 여론 지표로 다 확인되고 있는데도 저렇게 버젓이 저건 완전히 국민들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갈 수 있어요? 네. 또 에코백을 들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시각을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건지 아니면 보고를 잘못 받고 있는 건지 정말 저는 궁금해요 오히려. 아, 묻고 싶다. 아니 보통은 이게 본인에 대한 각종 의혹들 때문에 저렇게 있고 여론이 저렇게 폭락하고 있으면 네. 사실 전략적으로도 이렇게 좀 안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이후에 한 5,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왜 갑자기 아무것도 해소된 게 없는데 네. 국민권익위에서 저 발표하면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 언론에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면제부 줬다고 해외 면제부 순방에 줬다. 면제부를 국민권익위가 줬다라고. 그러니까 참 공교롭게도 검찰 인사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 행보 본격화됐고 또 권익위가 그동안 길게 끌고 오던 이 사안을 종결 처리해버리고 마침 그날이 순방을 떠나는 날이고 여기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은 아무리 얘기하고 목소리 높여도 듣지 않는구나
이런 분노, 절망감 이게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원석 총장도 네. 계속해서 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이제 두 가지잖아요. 주가 조작하고 명품백 수수 등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예, 지금 수사를 지금 네. 해야 되는데 그 이원석 총장이 이제 사실 이게 작년 12월 달에 명품백 수수도 이미 고발됐었고 주가 조작 그 전부터 이제 고발된 건이었는데 4년을 끌고 있어요. 지금 주가 조작 건은. 근데 총선 때문에 뭐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봐 수사 못 한다 그래서 계속 끌다가 명품백 수수도 수사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총선에 참패하고 민주당이 이제 특검법 그 재추진한다고 하니까 이원석 총장이 이제 등 떠밀려서 사실은 조속 신속히 수사하겠다라고 한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송경호 중앙지검장한테 5월 말까지 신속히 수사라고 지시를 했더니 바로 민정수석실 생기고 민정수석 검사 출신으로 바꾼 다음에 인사발령이 대대적으로 나면서 송경호 지검장부터 해서 1차장 검사, 4차장까지 다 인사발령 내버리고. 네. 그죠? 그리고 그 이원석 총장 주변에 있는 많은 대검에 있는 그 검사들도 다 인사발령 내버렸죠. 손발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원석 총장은 계속해서 이제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네. 그것이 정말 진정성이 있으려고 하면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소환 조사 과연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하. 국민들이 되게 의구심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전에 그런 얘기 막 했어요. 김건희 수사했다고 그러면서 저 대선 전인 21년 12월 달에 그 왜 진술서를 냈잖아요. 네. 서면 진술서를 진술서. 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3장짜리 일방적인 자기 주장하는 진술서라며요. 그러니까 질의응답이 아니고. 질의응답도 네. 아니고 진술서 끝. 예, 그것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1차 주가 조작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정작 지금 시효가 남아 있는 네. 2차 주가 조작 관련된 것들은 거의 진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과연 지금 상황에서 할수 가능할지가 사실 좀 의구심이 들죠. 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